또한 버라이즌은 최근 워런 버핏이 새롭게 투자한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 아이잭입니다. 미국 정통 배당주 AT&T의 경쟁사이자 최근 워런 버핏 투자한 통신사 버라이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의 현황판입니다. 최근 주가는 55에서 60달러 사이로 오가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약 4.36% 수준이며 배당은 37년 연속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금 인상은 13년 연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재무 지표를 보면 최근 영업이익률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순이익률은 반대로 1포인트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난 5년간 매출은 역성장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작지만 조금이라도 상승한 점입니다.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차입금 지표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 업체보다 이자 비용과 기타 금융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평가도 업계 평균 대비 낮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버라이즌의 역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와 동일하게 그 뿌리는 베어 텔레폰 컴퍼니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 미국 반독점 소송에 따라 분할되며 7개의 베이비벨 회사들이 탄생합니다. 이 중 벨 애틀란틱이 지금의 버라이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벨 애틀란틱은 다른 베이비벨이었던 NYNEX와 합병을 통해 북동부로 진출하였으며 이후 GTE 통신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과 조인트 벤처 발표로 사명을 버라이즌으로 변경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화 및 이동통신업계는 1983년 이후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세 개의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T모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T모빌은 작년 스프린트와 합병하며 기존 2강 2약이었던 구도가 지금의 3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버라이즌의 주요 사업은 우리나라의 3대 통신 회사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 사업이 포함된 컨슈머 부분이 주축이며 이외 인터넷 서비스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이 있으며 기업들을 위한 인터넷부터 보안 회선, 클라우드 서비스, IoT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지막으로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이 있으며 인터넷 및 광고 관련 미디어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보다폰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이후에도 주요 사업인 무선통신 사업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 통신사 M&A를 진행합니다. 2006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어리스, 2007년 램셀, 2008년 루럴 셀룰러, 셔웨스트, 그리고 아우터를 인수하였으며 2014년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통신사 인수를 통해 몸집을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들의 구조조정의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최종적으로 조인트 벤처 파트너인 보다폰과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며 자회사로 구분되었던 무선통신 사업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통신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M&A도 진행하여 야후와 AOL을 오스라는 회사로 합병하여 두었습니다. 현재는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이름의 회사로 존재하며 아직까지 버라이즌의 아픈 손가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매출이 바닥을 보이고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컨슈머 부분은 전체 매출의 69%를 책임지는 버라이즌의 주요 사업 부분이며 무선통신 사업 부분만 볼 경우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의 매출은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모두 매출은 현재 미국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기에 국제적 요인보다 미국 내 경제 환경이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버라이즌의 재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의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2.7%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 부분이 2019년 대비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으며 컨슈머 부분이 하락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자료에서 보면 IPTV 가입자 수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전체로는 30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로 인한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의 매출 변화를 보면 매출이 들쑥날쑥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인수합병 및 사업 부분 매각을 통한 조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전성기였던 2010년 초중반까지 매출의 급격한 상승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 플랜으로 인한 고객단 평균 단가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주춤한 매출의 경우 버라이즌이 유선전화 사업부를 전부 정리하였으며 이외 다른 부분에 매각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쑥날쑥한 매출을 제외하고 이익 관련 지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버라이즌도 지난 10년간 나름의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비주력 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이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5%로 급성장하였으며 순이익률 역시 3%대에서 14%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이익률의 경우 기타 비용 증가로 인해 하락하였겠지만 매출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EP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라이즌은 1984년 반독점으로 벨에서 풀리는 벨 애틀랜틱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역시 대부분 인상을 하고 있으며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시절을 제외하고 매년 배당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배당금을 인상하지 못하였지만 꾸준히 배당금은 지급하였으며 배당 중지 혹은 삭감은 없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 배당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평균 4.5에서 5%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주가 상승에도 동일한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며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배당 성장률을 AT&T와 비교할 경우 AT&T 성장률이 2010년 전까지는 훨씬 높았지만 이후에 간격이 점점 좁아지며 지금은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분석을 할 때 최근 과거도 중요하지만 특히 배당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며 투자를 해야 하기에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는 점에선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의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입니다. 이 지표는 사업 분야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에 가까운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T 업계처럼 매년 막대한 금액을 투자에 쏟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순이익을 배당으로 주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버라이즌의 배당 성향은 최근 평균 약 55% 수준으로 AT&T에 비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에게 아픈 손가락이 디렉티비라면 앞서 M&A에 관하여 얘기할 때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2010년대에 들어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이며 이를 위해 두 건의 대형 M&A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AOL과 야후 인수이며 이 사업 부분이 버라이즌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015년 5월 버라이즌은 AOL을 44억 달러에 인수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야후를 48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야후의 모든 것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야후의 투자 부분과 야후 재팬을 제외한 사업 부분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최종 인수가는 44.8억 달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라이즌 미디어의 그룹의 전신인 오스가 탄생합니다. 야후와 AOL 두 인터넷 기업의 단일화와 융합을 위해 오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2년 뒤인 2019년엔 지금의 이름인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2, 3년 동안 많은 돈을 들이며 인수합병을 하였지만 사명 변경을 발표한 2018년 12월 결국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시너지 효과에 인력 10% 구조조정과 46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손실 처리합니다. 개별 기업 인수한 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이지요. 아직 버라이즌 미디어 사업부의 매출이 미미한 결과 매출을 본사와 기타 부분에 함께 숨겨두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버라이즌 미디어 매출이 전년 대비 2.3억 달러 하락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이 미디어 사업의 매출은 2019년 대비 4.17억 달러 더 감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 인수가격의 50%가 넘는 금액을 손실 처리하였지만 언제쯤 가치를 인정받고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실패한 투자가 되더라도 AT&T가 디렉티비에 지출한 금액의 5분의 1밖에 안 되기에 기업 전체 가치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주파수 경매 결과입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는 5G 통신을 위한 C밴드 주파수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이 경매 총액이 500달러 내외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버라이즌이 낙찰받은 주파수 금액만 530억 달러이며 총 경매가는 81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G 관련 매출 상승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 가격의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것이 걱정스러운 시선입니다. 지난 4G 시절 당시엔 아이폰과 갤럭시 등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매출 상승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미국에서 속도만 빨라진 5G로 인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걱정하는 추세입니다. 3G에서 4G로 전환하며 빨라진 속도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지금 여전히 4G 속도로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아직 VR 및 IoT 등 새로운 매출 성장을 보일 부분이 부족한 점은 분명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리스크입니다. 버라이즌도 역시 차입금이 하나의 논란거리입니다. AT&T 당시에도 언급하였지만 버라이즌도 차입금이 최근 10년간 급증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조인트 벤처를 보유하고 있던 무선통신사업부의 45% 지분을 보다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대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말에 발표하여 2014년 완료된 M&A는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합병으로
모든 차입금 지표가 2012년 대비 2014년 2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10년간 각종 지표들 변화를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은 EPS가 그래도 장기 차입금 성장률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및 매출 성장은 차입금 상승률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경매로 인한 차입금 증가는 더욱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현재 차트는 2020년 12월까지의 차입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미 지난 11월 이번 주파수 경매를 대비한 120억 달러의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금액이 예상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지난 3월 250억 달러를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올해 벌써 250억 달러의 추가 금액을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0년 말 순차입금 기준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앞으로 이자 비용으로 인해 배당금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T&T와 버라이즌을 비교할 때 AT&T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바로 장기 차입금 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AT&T는 차입금을 열심히 줄여나가며 해당 디스카운트 부분을 해소하고 있지만 버라이즌의 경우 아직 차입금 감소가 뚜렷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뒤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5G 주파수와 함께 앞으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AT&T에 비해서 낮은 점과 증가한 차입금의 50%가 신사업보다 주요 사업인 무선통신 사업을 100% 자회사하기 위한 증가, 그리고 AT&T 대비 높은 마진율과 조금 더 안정적인 배당 성향,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률을 보면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주가 상승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이번 5G 주파수가 승자의 저수인지 아니면 더 먼 미래를 바라본 적정 투자인지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5G 시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버라이즌은 최근 워런 버핏이 새롭게 투자한 기업입니다. 기존 다른 통신사인 T모빌을 일부 보유하고 마지막 분기에 함께 일부 매수하였지만 버라이즌 투자 금액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가볍게 생각해 보자면 워런 버핏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2의 월급, 그리고 추후 안정적인 노후연금을 위해 계속해서 배당주들을 분석해갈 예정이니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께 구독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